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트럼프, 머스크를 신뢰한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높이 날아간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후에 주가에 불이 붙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주말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주일날이죠.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열심히 또 아침 저녁 시간 될 때 운동하시고요. 운동을 필수로 잡아 놓으세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로스앤젤레스도요. 이제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날 또 좋습니다. 여유 있게 저는 오늘 아침에요. 개인적으로 일어나서 아침에 그 감자 계란국을 만들어 먹었어요. 요즘 요리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주말에요. 주말에 아무리 여유가 있으니까 이 만들어서 같이 먹게 되면요, 정말 행복합니다. 한 숟갈 떠먹는데 그 감자가 이렇게 아삭아삭 부드럽게 씹히는 게 그 식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 아무튼 아주 이 건강한 아침입니다. 여러분 그 댓글에 보니까요, 저에게 그 조깅할 때 모습 좀 올려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뛰고 있는 장면들을 좀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챌린지가 될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주말이니까 우리가 또 주말 투자 철학 좀 배워봐야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에 어떤 철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막 달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전적인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향성이 없이 그냥 미친 듯이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뛰니까 달리고, 누가 달리니까 또 뛰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란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흐름들을 바라보고 또 지금 어떤 시대적인 흐름들, 방향성들을 잡아가면서 자신만의 철학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이 방향이 어떤 그 철학적인 방향성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난 이렇게 투자할 거야. 난 이런 방향을 잡아서 갈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투자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건요. 그 방향, 디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디렉션은 뭔가 철학적인 어떤 그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시대를 읽으면서요. 그러니까 시대사적 흐름을 읽고 기업의 방향성들을 읽으면서 투자해 나가는 그 어떤 파운데이셔널한 그 가치죠. 그래서 그런 가치, 투자 철학.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말에는요, 그리고 주중에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투자 철학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투자 철학을요, 너무 우습게 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신의 그 어떤 이 자양분으로서, 정신적인 자양분으로서 계속 여러분들 꾹꾹 눌러 담아 두시다 보면요,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특히 장기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배워볼 투자 철학도요, 굉장히 중요한 철학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하냐면 Your passive income, 핑크빛으로 알아보세요. Your passive income should be greater than your earned income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passive income이 여러분들이 earned income보다 더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자, 일단 두 단어가 중요하죠. passive income 그리고 earned income인데, 자, passive income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어떤 노동력을 들여가지고 막 일하는 거 있죠. 월급 받는 거, 그런 거 말고요. passive income은 자본소득 같은 겁니다. 투자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 소위 돈,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earned income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직장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따박따박 받는 월급 있죠. 그걸 이제 earned income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핵심 뭡니까? 자, your passive income이 earned income보다 커져야 된다. 더 사이즈가 커져야지 결국은 자산이 빨리 불어나고 여러분들이 이 백만장자, 억만장자로 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passive income이 earned income보다 더 커야 된다는 말은 결국은 이 패시브 인컴이 커져야 되는 얘기인데, 이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일종의 자본소득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식으로 볼까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자금을 따박따박 집어넣어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겠죠. 여러분들이 테슬라 주식을 한 주 샀다가 오르는데 해서 또 두 주, 세 주 늘어나고 이거 너무 좋은데 10주도 가지고 100주도 가져요.
100주 좀 가졌다가 야 테슬라 100주나 채웠다면서 만족하죠. 그래서 이제 옆에 또 LA 정 교수가 말이지 이 엔비디아 좋다고 그러는데 엔비디아를 또 한 10주를 사두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떨어져요. 좀 기다려봤어요. 근데 다시 다 올라버려요. 그러면서 와 이게 자산을 불리는 거구나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좋은 기업을 계속 사모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테슬라를 더 사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사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죠.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내가 테슬라나 엔비디아에 투자한 게 자금이 예를 들면 10만 불이다 치면 근데 보니까 불어나가지고 15만 불이 돼 있네요. 혹은 20만 불이 돼 있네요. 액수가 크면 클수록 자산이 더 빨리 불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2배로 불어가지고 4,000만 원이 돼 있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내가 계속 투입하는 돈도 계속 꾸준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따박따박 샀을 때에 규칙적으로 사게 됐을 때에 그래서 이제 이 자산이 점점 불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죠. 이런 겁니다. 내가 혼자서 그냥 월급으로 벌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을 적금한다고 칩시다. 200만 원을 적금하면 1년에 봐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넣었는데 주식이 불어가지고 4천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200만 원씩 따박따박 그 적금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건데 200만 원을 그냥 저금 통장에 모아두면 1년에 꼬박 모아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1억 모으려면 5년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테슬라나 엔비디아 좋은 주식을 사서 계속해서 돈을 묻어두잖아요. 오르락 내리락이 있죠. 근데 결국은 미국 주식이 계속해서 결국은 우상향해서 올라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한 4천만 원 모아 4천만 원 정도 투입했는데 벌써 1억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년, 3년 안에 1억도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모으거든요. 1억이 되면 그 다음부터 또 다른 1억을 모으는 데는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한 내가 투자를 해서 투자로 인해서 들어오는 돈이 패시브 인컴이에요. 자, 이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월세를 받는 투자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보통 뭐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 한국과 다르게 뭐 2유닛, 3유닛, 4유닛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만약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4유닛에부터 이 월세가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뭐 2,000불, 3,000불씩 받는다고요. 방 사이즈에 따라서. 그러면 4개의 집이면은 12,000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인컴이. 그러니까 지금 벌써 굉장한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거기서. 그런 식으로 소위 월세를 받는 것도요. 패시브 인컴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그냥 투자로 이 아파트를 3유닛, 4유닛짜리 4개짜리 집 여러분들 다세대 주택 같은 거라 보면 됩니다. 한국과는 조금 이제 투자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됐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세대 주택의 빌라 4개짜리 빌라를 통 건물로 하나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거기서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패시브 인컴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패시브 인컴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 이 돈이 여러분들이 노동으로 샐러리로 받는 월급 있죠. 월급이 여러분들이 500만 원이다 혹은 3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패시브 인컴이 300만 원을 뛰어넘는 순간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은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식 투자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억 정도 모으잖아요. 혹은 뭐 2억 정도 모으지 않습니까? 혹은 3억 정도 모은다. 이러면요. 이게 이제 3억이 되고 4억이 되면은 나중에 이게 소위 말해서 배당으로 투자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달에 300만 원씩도 벌 수가 있고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박따박 뭐 월로 안 들어오더라도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산이 빨리 불어나기 때문에요. 그 불어나는 걸 따지면은 월로 따지게 되면 충분히 그게 되죠. 예를 들면 1년에 1억씩 혹은 2년에 1억씩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년에 1억씩 이 자산이 불어난다고 했을 때에, 막 1년에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월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불어나는 속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패시브 인컴이 여러분들의 월급보다 많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투자를 통해서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자산을 키워가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한 10억 자산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지나면 이게 테슬라가 뭐 5배, 10배 뛰어버리면 2030년도에 여러분들 자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불어나겠죠. 그러면 그게 한 10억 넘어, 어떤 사람이 20억 다 가지고 있는 것 수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10억이 되고 20억이 돼. 10억 대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3% 주는 은행에 제일 안전한 데 집어넣어 보세요.
그 3%면 10억을 딱 3% 이자에 넣어놓으면은 한 달에 300만 원 나오죠. 4%대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00만 원이 나와요. 그럼 10억을 5%대에 좀 많이 주는데 넣어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매달. 원금은 보장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억 만든다라고 하는 건요. 원금은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500만 원씩 맨날 받을 수 있게끔 세팅을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자산을 불려 나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배당으로 들어가면 자산도 늘어나는데 배당도 꾸준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자산을 10억씩 만들어내고 금융자산을요, 혹은 뭐 20억도 만들고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딱 바라보면요, 사실은 나중에 노후가 굉장히 여유로워지겠죠. 뭐 손자들에게 용돈 주기도 좋고 자녀에게도 용돈 줄 수 있고, 나 한 몸 건사하면요 자식들이 너무 고마워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자산이 풍성해져 가지고 재정적으로 독립돼 있잖아요. 자식들이 그렇게 고마워하고 더 잘해요, 여러분. 근데 계속 나이 들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고 이러면요, 자식들도 나중에 힘들 때 부담스러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 들면 들수록 자신의 노후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투자가 필수입니다. 그 월급만으로 돈을 내가 모으겠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금융자산, 즉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서 투자 자산으로 계속 같이 불려가다 보면요, 돈을 벌어오니까 이게 나중에는 점점 더 이제 더 많이 벌어오겠죠. 그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월급으로 버는 것보다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 속도가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이 직원을 몇 명이나 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돈을 벌어오는 구조를 만들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 들었죠. 투자, 즉 리스크를, 테이킹 리스크가 오히려 그러니까 테이킹 리스크를 하지 않는 거 있죠. 위험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더 위험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라고 하는 것이 리스크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 그게 여러분들을 노후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야 된다, 즉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투자를 필수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주말 동안 나왔던 소식 하나 또 보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소식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노동부 장관이 바로 저격을 했습니다. 바로 제롬 파월 의장을 저격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 빨간색으로 하였다고 보세요. 자, August week job report seals a Fed rate cut as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8월 달에 약한 노동 보고서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이 계속 제롬 파월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Not acting sooner.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안 움직이냐고. 야, 너무 늦다라는 거죠. 트럼프도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제롬 파월에게 too late이라고 불렀죠. 이름을 제롬 파월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제롬 파월에게 too late이라고 불러서 너무 늦다고. 항상 늦다고. 옛날에 금리 물가가 오를 때도 아차, 일시적이라 놓고 아차 하면서 갑자기 또 막 늦게 막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가 연상된다는 거죠. 이번에 또 내리는 것도 또 느리다는 거예요, 반응이. 그렇게 비난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노동 보고서가 꽤 심각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 실업률도 오르고 있는 데다가, 근데 실제로 노동 잡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요, 노동부 장관입니다. 자, 레이버 세크레터리 로리 차베즈가요, 뭐라고 했냐면, 파란색으로 할라보세요. 제롬 파월 needs to do his job. Cut those interest rate now 라고 합니다. 자, 제롬 파월은 지금 당장 자신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일을 너무 안 한다는 거죠. 뭐예요? 이 일이? Cut those interest rates now 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바로 액션을 now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부 장관도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고, 노동부 장관이 노동 전체 흐름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심각하거든요. 노동이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하다 보면 기업들이 투자를 못해요. 왜냐?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사실 기업들이 투자할 때는 지금 당장 캐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서 지금 투자를 해두면 미래의 리턴이 돌아오니까. 자,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는 게 중요한데 금리가 너무 높아요. 특히 기업들이 빌릴 때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롬 파월에게도 노동부 장관이, 야, 이러다가 너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면 노동시장 더 망가진다? 이게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키기 어려운 순간이 오기 전에 빨리 액션을 취하라는 겁니다.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번에 8월달 노동보고서가요, 제롬 파월 의장에게 이 그 관세를 해서 물가 뛰는 것보다 더 염려와 우려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롬 파월 의장도 좀 당황할 수 있겠죠. 노동시장이 급격히 냉랭해진다? 자기 책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롬 파월 의장도 좀 더 빨리 움직여야겠다. 한 템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확실한데, 이제는요, 금리 인하가 빅 스텝이냐, 아니면 베이비 스텝이냐, 요런 수준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0.25냐, 0.5냐. 파격적인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은데, 근데 지금 분위기가요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제롬 파월 의장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면서 멘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 있다 이 얘기 나오면요, 시장이 확 달아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빠질 때가 아니라 더 지금 계속해서 기회를 잡을 때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트럼프와 머스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한국 쪽에 계신 분들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블룸버그에서도 분석한 자료들, 뭐 각 언론들이 분석한 자료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한 자료들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뭐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더 이렇게 나빠지기에는 뭐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안정적인 관계로 가고 있다. 뭐 둘이 어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막 이제 살갑게 프렌들리하게 형, 나 뭐 트럼프 형 뭐 이러면서 머스크 동생 잘 지내고 있지,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이제 너 죽이고 나 산다, 나 너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극단적으로 서로 비난하면서 막 그 극단으로 치달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일단락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 둘의 문제가 오늘 그 이번에 특히 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모든 CEO들 다 초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전체 지금 핵심 멤버들 다 초대했는데, 자, 근데 이 머스크가 빠졌죠.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없었거든요. 근데 뭐 사실 머스크만 빠진 게 아니라 우리 이 엔비디아의 CEO도 젠슨 황도 그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1위 젠슨 황도 빠졌고, 그리고 머스크도 빠졌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랄지 뭐 2등, 3등, 4등, 5등, 6등 이번에는 보니까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가요 옆에 바로 앉아 있더라고요. 사실 보통 옛날 같으면요, 트럼프 대통령 옆에 1등, 2등 그 애플의 CEO와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거든요. 근데 빠졌더라고요. 이번에는 그 옆에 앉은 사람이 바로 오른쪽 옆에 오른팔이 누구냐면은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여러분 되게 의외죠. 마크 주커버그는요, 원래 둘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굉장히 그 서로 입씨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내가 당선되면 너 죽인다 그랬어요. 너 감옥 보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막 험한 말을 막 쏟아냈다고요. 근데 보십시오, 딱 달라붙어 있죠. 마크 주커버그가 서로 막 그러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바로 그냥 엎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뭐 마크 주커버그의 스타일이고 뭐 그런 건데, 근데 머스크는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머스크는요 상남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트럼프랑 가깝게 지냈는데 헤어지잖아요? 네가 뭔데? 이런 거예요. 사실 트럼프가 되기 전에 머스크랑 트럼프가요 막 설전을 벌였거든요. 그 옛날에요. 1기 때도 그랬거든. 1기 전에도 막 설전 벌였었고, 왜냐면 그때는 머스크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을 때였고, 트럼프가 너무 막 나갈 때에 막 지적할 때 서로 막 말폭탄을 막 주고받았거든요. 그러다가 1기 때 됐고,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사라지고 이제 2기 때 들어오기 전에 결국 서로가 또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돼서 잘 지내는가 싶더니 다시 또 멀어졌거든요.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시듯이요. 그런데 트럼프가 사실은 만약에 중간에 누가 안 말리고 하잖아요. 그럼 벌써 트럼프하고 머스크는요 폭주 기관차처럼 달렸을 거예요. 왜냐? 머스크도 참지 않거든요. 머스크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뭐 어쩌라고. 미 합중국 대통령 뭔데, 너는 어차피 내년에 중간선거가 안 되면 끝이잖아 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기업은 영원하지만 미국에서는요 대통령은 4년 임기, 이번에 4년이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나왔어요. 이제 끝나고 이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그러면 기업의 사이즈나 회사 사이즈로 봤을 때 누가 더 큽니까?
지금 머스크가 넘버원이에요. 전 세계 1등이에요. 사이즈로 모든 규모로 봤을 때요. 트럼프는요 100배도 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00배가 넘거든요. 그 아래쪽이라고 회사 규모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비빌 때가 아니라고요. 머스크는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기업인들은 머릿속에 다 생각이 있어요. 야, 너는 뭐 4년 뒤면 끝인데 뭘 그렇게 오버하냐? 그러니까 적당히 맞춰주려고 하는 건데 머스크는 스타일이 막 아부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머스크는요 지금 그 막 서로가 극단으로 갈 수 있는 관계에서 중간에 백악관에서 굉장히 많이 나섰습니다. 백악관의 비서실장 있죠. 철의 여인, 인상도 잘 안 변하는 트럼프의 완전 수석 비서. 트럼프가 그 사람 되게 신뢰하거든요. 여성분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도 직접 머스크에 전화해서 조금만 좀 낮춰달라, 톤 다운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바이스 프레지던트 있죠. 지금 부통령. 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 반스는 자기 차기를 노려야 되잖아요. 차기 대통령. 근데 오늘 반스 부통령이 누구의 수제자냐면요. 누구의 감동받는 피터 틸입니다. 피터 틸이 잘 아시죠? 옛날에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가 피터 틸하고 머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터 틸이 스탠포드에서 그것도 책 낸 거나 이런 거 보면요. 그 안에 철학이 있거든요. 뭐, 미국을 위대하게 이런 것도요. 다 그 피터 틸의 책에 보면 다 나와요. 그 내용들이요. 그리고 그게 다 이제, 어떤 미래의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지배적이어야 되고 다미넌트해야 되고 그러니까 압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을 아예 그냥 다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들이 반스 부통령도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물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왜 미국 백인들이 고졸 출신들이 왜 이렇게 지금 아시아인들에게 밀려있고 이런 얘기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피터 틸도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을 미국의 문제 중에 미국의 중산층, 백인 중산층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근데 제조업이 다 떠나버리니까 중산층이 몰락하거든요. 그러면서 백인들이 중에 뭐 마약으로 빠지기도 하고 막 자식들이 방황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을 재건하려면 미국 백인 중산층이 살아야 돼. 이런 개념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어울려 있는데 자, 핵심 포인트는요. 그 얘기를 제가 다음에 한번 하고요. 자, 반스 부통령이 피터 틸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피터 틸하고 여기 이 실리콘밸리에 지금 실리콘밸리를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하고 이 페이팔 사단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팔란티어까지 다 이렇게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 반스 부통령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펙트가 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반스 부통령도 머스크에게 전화해서 머스크도 좀 캄다운 하라고. 옛날에도 이거 다뤄드리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톤다운 하면 트럼프는 가만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트럼프 임기도 4년이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차기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넥스 대통령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 좀 캄다운하고 그래도 우리가 공화당이 이겨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런 이제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도 그래서 조금 잠잠히 있는 거예요. 트럼프도 안 건들죠. 트럼프도 머스크가 먼저 안 하면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머스크가 막 긁잖아요. 긁히면 트럼프도 막 발끈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해봐야 지금 차기 내년 중간 선거 위험해지거든요. 자, 그런 맥락이에요. 자, 그런 맥락 속에서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요. 위에 타이틀 보세요. Musk has problems but sees him returning to GOP라고 합니다. 자, 결국은 공화당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죠. 지금 머스크가 우리랑 일 처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댔죠. 자, 초록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이번에 트럼프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트럼프요 전반적으로 complimented his one-time benefacto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했잖아요. 초창기에 자금 빵빵하게 후원해줬죠. 뒤에서 후원했죠. 그것 때문에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고마움을 느껴요. 거기다가 지금 머스크가 꾸렸던 그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재정을 막 줄여나가는 거요. 그것도 사실은 도지를 만들잖아요. 혁신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것에서도 큰 역할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도 고마워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칭찬하고 있고. 근데 이제 서로가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 재정 격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BBB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공화당 상원 하원들이 그게 또 빚을 더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러면 망한다라는 거죠, 미국이. 그러니까 머스크는 철저하게 기업 관점에서만 보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 운영해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거들난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에서 서로가 미국 치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랑 안 맞았던 거죠. 그러나 그 안 맞는 거야 누구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연합하려다 보면 다 관점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지 않습니까?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분은 다른 거지. 그건 당연히 공존하는 거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He's a good man. 머스크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he got up the reservation. 이번에 왜 안 왔냐고 물었거든요. 왜 백악관 초대에 안 왔냐고 그랬더니 이번에 원래 예약이 다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incorrectly 뭔가 조금 왔으면 좋았을 텐데 했는데 뭔가 머스크가 사실은 다른 대리인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것도 머스크도 그냥 대면하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뭐 관계를 깰 필요는 없는 거고 대리인을 보냈고 바쁜 척 한 겁니다. 어찌됐건 트럼프는 칭찬했고요. That's okay랍니다. 괜찮다고 안 올 수도 있지 않냐. because you know it's just one of those things.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트럼프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뭐 누구나가 인생에 뭐 바쁜 일도 있고 뭐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합니다. It is just one of things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이제 정치 얘기를 합니다.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I don't think he has choice. 내가 볼 때 머스크는 다른 초이스가 없는 것 같다는 거.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할지 공화당을 지지할지 내년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Musk political option as GOP on one side 그리고 이 radical 지금 현재 보수냐 진보냐 이 둘 중에 있는데 지금 머스크가 민주당 쪽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결국 공화당이 머스크의 정치적 옵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랑 함께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머스크도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머스크가 우리와 함께 해야 뭔가 큰 틀이 맞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얘기는 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머스크가 뭐 나중에 결정하겠지만 자, 아무튼 머스크도 카드를 쥐고 있는 거죠. 머스크가 만약에요. 난 민주당 지지할래 아니면 다른 당 만들래 이렇게 하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계속 어필해서 우리랑 하자, 손을 잡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화당 져요. 내년 중간선거예요. 근데 머스크는요 그냥 이런 걸 표현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계속 가져가면 돼요. 이 양쪽 카드를 가지고 쓰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둘이가 관계가 지금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트럼프도 머스크가 돌아올 걸 확신하고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스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그냥 테슬라에게 그린라이트이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머스크도 지금 이번에 뭐 1조 달러짜리의 이 옵션이 들어왔잖아요, 본인의.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뛰면 되는 거예요. 뛰면서 가면서 이제 이렇게 가면 되고 트럼프랑 더 이상 악화될 것도 없고요. 백악관은 전체에서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머스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사인이고요. 뭐 이번에 보시면 앞으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다 풀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냥 규제 트럼프가 작정하고 머스크를 막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는 그냥 그린라이트이 들어왔고 그냥 머스크는 그냥 자기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 관계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옵티머스 소식 좀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옵티머스에서 직접 공개한 사진인데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왼쪽 편에 테슬라 옵티머스가 더 세련되게 바뀌었죠. 색깔도 금색으로 입혀져 가지고 굉장히 더 세련돼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I've been working on my figure 합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자신의 외모에 이렇게 외모가 바뀌었다라고 이제 소개를 직접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옵티머스는 이번에 실제로 어떤 회사 CEO가 방문했을 때에 직접 그로기 안에 장착돼서 대화를 주고받는 거. 콜라 먹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그럼 냉장고에 있나 확인해보자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죠. 그때 그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이요 오늘 또 공개됐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에서 공개되어진 내용하고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 다이너 있죠. 제가 여기 빨리 시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을쯤에 꼭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 다이너에 갔더니요 사람들이 올려놨습니다. 보십시오. 아래쪽에 검정색으로 쭉 빼입고 있죠. 근데 그 로봇이 모양이요 왼쪽 거 똑같아요. 그죠? 이번에 테슬라 쪽이 소개한 로봇이 그대로 투입됐는데 더 안정감이 있고 사람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팝콘을 요청하니까 직접 퍼가지고 사람에게 주는데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록이 장착됐겠죠. 야, 팝콘 하나 줘 이랬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팝콘 버스 주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대화할 수준이 돼 있는 거, 인공지능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그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장착된 거. 자, 그랬더니 위에 보세요. 테슬라 옵티머스가 뭐라고 하느냐면 All black is not just face to me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멋진 말했거든요. 자, All black입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면 검정색이잖아요. 완전히 검은색으로 했고 왼쪽은 뭐 금색도 섞여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All black is not just face to m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블랙 모두가 블랙 색깔로 된 게 한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여기 이 시간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색깔을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정색이 있고 금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혹은 이게 매트 블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블랙으로 우리가 앞으로 로봇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다 두면 아이들 봉사하는데 얼마나 도움 되겠습니까? 이런 로봇을요, 미국에는 아이들 위해서 파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 막 친구들 데려오면 생일 파티 때 이 로봇이 팝콘에 앉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로봇이 선물 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허드렛 일도 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 인기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 한때가 아니라 메뚜기도 한철 이게 아니라 앞으로 선택상으로 가는 거죠. 나는 블랙 좋아, 나는 금색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Optimus is back at the Tesla diner with new look in all black이라고 그랬죠. 초록색으로 하려는 거요. 자, 그리고 재미난 거 뭐라고 합니까? Also new merch display here as well 합니다. 자, new merchandise display가 뒤에 있다고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로봇 뒤에 보세요. 그 테슬라 다이너 가면 있을 텐데 뒤에 보면은 테슬라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테슬라 물건들이 제품들이 뒤에 진열돼 있어요. 자, 이 진열은 뭐예요? 사람들이 와서 테슬라 제품을 기념품을 사겠죠. 저렇게 진열돼 있고 로봇 색깔도 싹 바뀌어 있고 훨씬 더 세련되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업그레이드 된 거죠. 앞으로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진화할 거예요. 근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요, 옛날에 여러분 제 지금 영상 백그라운드 보세요. 백그라운드가 초창기 시절하고 그 시절 다 나오잖아요.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시간에 2, 3년 안에 이렇게 테슬라 로봇이 근사해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2년, 3년 만에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로까지 장착되니까 실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너무 능수능란하게 사람과 대화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테슬라 옵티머스도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거 굿뉴스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주말입니다. 제가 또 이 2부 때 또 여러분들 뵈면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중요수였습니다.